안녕하세요. 디케소리TV 이진아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12월 30일날 있었던 경남도지사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늦어서 번호표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갔었고, 지난주에는 10시 전에 도착을 해서 번호표를 받고 법정에 들어갔었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경찰이 없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김경수는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재판이 됐었죠. 그 첫 번째 증인으로는 김경수의 보좌관으로 있던 한주영, 28일 날 그 자기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00하고 징역 8개월 받았던 그 한주영이가 증인으로 나왔었고, 그 후에 또 오후에 도두영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었고, 6시 넘어서는 그 김동원, 드루킹 김동원의 그 처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그 한주영이는 지난번 재판에서 보면은 2017년 작년 2월 7일 날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에서 보니까 김동원이가 그 의원회관실로 김경수를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했었다고 아마 더 설명이 좀 됐었고, 그랬는데 2월 17일 날 그 2월 7일 날 그렇게 조우를 하고 나서 2월 17일 날 한주영이가 김동원을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그 파주로. 그랬는데 그 전에 김동원이가 전화를 해서 점심시간 맞춰서 오라고 11시쯤 오라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한주영이가 집이 그 근처라 의원회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이 김동원 사무실로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김경수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동원이가 오라고 했다. 방문 시간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경수가 알아서 가라, 다녀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작년 2월 17일, 이때면은 대통령 탄핵건으로 헌재 재판에서, 헌재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3월 10일 날이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날짜였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날짜가 결정적인 증거로 이것들이 이렇게 미리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주영이가 김경수한테 이렇게 간단한 보고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판사가 요거를 좀 많이 물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왜 특검에서도 이 날짜를 좀 물고 늘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작년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벌써 고향인가 거기에서는 그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막 준비를 하는 전단지가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 시청에다가 고향 시청인가 어딘가 전화를 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물고 늘어지진 않았는데, 이날 성창우가 조금 물었었어요. 그러면서 김경수가 뭐라고 했나 하니까 별다른 얘기 없이 알아서 갔다 와라, 다녀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방문해 달라고 한 것이 좀 이례적이지 않나, 궁금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한주영이가 아주 큰 소리로 궁금하지 않았다, 저는 문제 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었죠. 도대체 이것들은 무슨 작당을 미리부터 해놨길래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봤죠. 이 드루킹 사건하고 다르게.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탄핵 이전 있고 대선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바빴다. 특별한 인연 없이 방문을 했다. 시간 내서 방문을 해볼까 생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늦잠을 자고 싶은 것도 있었고, 11시에 오라고 하니 의원회관 들렀다 가기에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바로 갔다.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또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뭐 갔나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좌관이 업무 시간 중에 그 근무 시간을 비우고 가는 게 뭐 업무 시간 중에 비우고 가는 것을 공적인 업무니까 뭐 보고를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김경수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뭐 한주영이가 뭐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이때쯤에 기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봤더니 뭐 차나 뭐 비누 같은 걸 만들고 있었고 생활 공동체에 갖다 썼다. 그러면서 뭐 그 경공모 그 김동훈이가 하는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고 소액주주 운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훈이가 그 김경수 사무실에 타월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이거를 아마 그 경선장에 가지고 가라고 타월도 보내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날짜를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들 주도 면밀하게 이때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경선할 준비까지 다 해놓고 타월까지 만들어서 김경수 사무실에 보내주고 하면 김경수하고 두륙형하고는 도대체 얼마나 이게 짜고 이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이게 암암리에 준비를 해왔다는 결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중이가 그 보좌관은 타월을 의원실에 나눠주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뭐 보내주기는 경선장이 가지고 갈 타월인데 언제 나눠줬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에서는 또 자기가 타월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또 말을 헷갈리게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또 2017년 3월 2일 14시 01분에 김대기, 김정호가 김동훈이하고 또 김경수 의원 사무실 의원을 방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김동훈한테 대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이런 얘기도 나왔었네요. 그러면서 그 김동훈이가 이제 오면서 대선 경선 선거인단 40만 831명 모아왔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자기네들은 한주영이는 의례적인 대변을 했다고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자기는 또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김경수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김경수랑 돈 받은 것 때문에 또 이런 사건 터져서 뭐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후일을 생각해서 이 한주영이도 끝까지 김경수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선 경선 때 이 드루킹의 김동원이 활동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또 덧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 검사가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울 경선장의 고척동 돔장에 참여하지 않았었나 경부모 회원들이 왔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또 이제 한주인가 내라고 또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번 이 한주인가 자기 재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드루킹하고 김동원하고 이제 제대로 만난 것은 대선이 끝난 후 이때쯤이었다고 하고 2017년 6월 18일 한주영과 김동훈이 처음 만났다.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포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는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재명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고 아마 모여갖고 뭐 김종호, 김대기, 김동원 이 한주영 넷이 만나갖고 그 이재명에 대한 욕을 많이 했었고 최재성은 문재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뭐 추미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사가 외교부 특 2급 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나 그러면서 그중 한 자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고 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한종이는 아니라고 그런 얘기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첫 모임이 있었고 그다음 2017년 9월 25일 고양시에 있는 무슨 참치 식당에서 또 만났는데 이때쯤에 김동원이가 현금 500만 원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대기가 빨간 파우치에 담아왔는데 몇 번 거절하다가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김동원 이상들이 한주영한테 아주 집요하게 만나자고 뭐 그렇게 이제 거절하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까지 와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만일에 자기가 그게 인사청탁이라고 했다면 뭐 그 오사카 자리, 오사카 총영사 자리 뭐 이런 얘기 같은 인사청탁이라고 했다면 자기는 안 받았을 거라고 인사 진행에 대한 금전이 아니었다. 편하게 받아 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역으로 내가 만일에 받지 않았다면 뭐 자기가 수다 떨은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쓰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돈 받은 거를 2018년 3월 달까지 김경수한테는 알려지는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 사무실에서 쓴 것도 아니고 은 사무실에서 쓴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김경수를 보호를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쓴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주영이가 김동원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올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경공모 회원을 추천해 달라는 것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신문을 하는 것 중에 외부 인사를 중앙선대위에 넣기는 어렵지 않냐. 아마 요거 이제 변호사가 물었던 것은 한주영이가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았냐 뭐 요렇게 이제 묻고 가려고 한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뭐 김경수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변호사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주영이가 아마 김동원의 요구 사항 중에서 나온 것 같다. 김동원의 요구를 정리한 건데 한 거였었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열린 인사 추천제라는 거 알고 있나? 누구나 인사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인사 추천과 청탁은 다르지 않나. 예.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사 청탁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뭐 제가 또 바라보는 이 말을 듣는 그 시선은 좀 다르죠. 자기네들은 최순 씨가 인사 청탁했다고 국정농단 했다고 대통령과 최순 씨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쫓아냈는데 아니 뭐 자기네들은 아무나 누구나 어떤 자리든 추천이라는 말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고 뭐 그 청탁할 수 추천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청탁하고 구별해가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진짜 말을 해도 하여튼 뭐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주형이가 그 드루킹을 그 김동원을 만났을 때 김동원에 대한 느낌을 이제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김동원과 그 뭐 김대기, 김종호 사이를 보면 상하관계를 너무 교주처럼 느껴졌다,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김동원은 반말을 하고 김종호나 김대기는 아주 깍듯하게 말을 했다. 그리고 김동호는 안에서 식사를 하고 두 사람은 홀에서 밥을 먹어서 자기는 불편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삼치집에서 만났을 때는 자기가 불러갖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하는 얘기가 오사카 총영사는 오사카 총영사는 2017년 11월 말이나 12월 달 말에 다 결정해놓고 그러면서 2018년 2월 20일에 와서 안 된다고 질질 끌면서 했던 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요거를 김경수의 변호사가 제지를 했어요. 증인의 생각을 계속 묻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지를 했는데 아마 뭐 사실 뭐 변호사는 이제 더 김경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맡고 싶었었겠죠. 여기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오사카 총영사나 이런 걸 다 정해놓고 김동원한테 거짓말 해 나가면서 김동원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뭐 보면 여기서 보면 도둑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다 한 병 못 받아 먹고 김경수 그 문재인을 도운 꼴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우리도 결국은 자기가 김경수한테 이용당했다는 거 알고 나서 결국은 지금 재판까지 몰고 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변호사가 좀 예리한 질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막아버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두영 변호사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 이력이 참 좋아요. 좋아요. 뭐 좋다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화려하기는 해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을 나오고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광장,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일본 통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김동원의 블로그를 보고 관심 있어서 댓글을 달았더니 초청을 해서 경고모에 가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뭐, 저희가 국회의원을 봐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리 판단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모르죠. 뭐, 그, 도두형은 또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재판에 몇 번 들어가서 보면, 경공모라는 그 김동원이가 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뭐 종교적인 집단 아니면 그 세월호 사건 그 일으켰던 세월호 선장 그 세월호 선주가 했던 그런 생활 집단적인 생활 아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8년 21세기에도 이런 게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결코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김동원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뭐 경제 공동체를 해가면서 기업들을 자기네가 뺏으려고 뭐 주주 모임을 해갖고 소액 주주 모임을 해서 기업들을 뺏는다는 아주 명목은 좋지만 하여튼 이런 꿈을 꾸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그 회원들을 이용해서 드루킹이 이런 뭐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건까지 일으킨 거죠. 그랬는데 하여튼 이 학력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이 사람도 그 김동원의 블로그를 보고 관심 있다고 해서 댓글을 달고 서로 만나서 이제 그 김동원의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닉네임이 아보카인데 아보카는 이제 불어로 변호사라는 뜻이 있는 그런 닉이었어요. 그래서 김동원의 법무 자문을 했고 2014년에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규약이 생긴 거고 그런 문구 수정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경수가 산채에 온 이후에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띄게 됐다고 그러고 김경수가 온 이후에 많이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탄핵 전국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선풀 운동을 해왔다고 그러고 여기 이제 이런 운동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서 김경수와 2016년 11월 9일 아마 이 추정인데 아마 이때쯤에 김경수가 파주를 방문을 해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다. 이게 처음이었고 자기 마지막이었다고. 자기는 김경수를 만난 게 이것뿐이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난 제 경위가 경공모 전략회의가 보통 8시면 식사가 끝나는데 식사를 하고 끝나는데 그날은 자기가 이제 8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고 김경수와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 받았고 특별한 얘기는 나눈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김동원한테 얘기 들은 거는 경공모가 문재인 당선을 위해 뛰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경공모 회원들이 유수당에 들러 지원을 했나?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네라고 얘기를 했고 경공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네라는 말을 했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높여 문 당선에 기여했다고 알고 있다. 김동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1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감, 비공감을 계속 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뭐 지난번 재판에서도 나왔는데 김동원이가 자기가 원했던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희정을 앞으로 당 대표를 만드는 일에 뭐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것도 있으면서 지방선거에도 같이 개입을 한 게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뉴스 댓글할 URL 김동원부터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했었고 김동원이도 도와준다고 했고 김경수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2016년 가을에 김동원이가 경희대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적대적 M&A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이다. 일본에서 하기가 쉬울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오사카에 그 김동원이가 오사카에 자기 사람을 넣어달라고 김경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게 있었고, 오사카에 총영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뭐 센다이로 가라고 했는데 김동원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들을 때 김동원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교포들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결국은 이 재판에서 보면 김동원이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집단적인 생활, 뭐 말로는 뭐 경제 공동체,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돈을 끌어들일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을 보면서 저희가 그 난리쳤던 그 김경수가 댓글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든 여기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재판을 보면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동원이는 자기가 그 경제 공동체를 하면서 소액 주주 운동도 하면서 그 자금을 어딘가에서 자금을 들여서 결국 김경수를 만나다 보니까 그 일본 자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뭐 대사나 총영사 자리를 하나 얻어서 일본 뭐 교포들일지 일본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가서 한국의 기업들을 그 인수를 할 적대적인 M&A를 할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마 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은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을 뺐던가 아니면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김경수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게 김동원이가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아마 이렇게 하려고 뭐 네이버나 삼성을 어떻게 인수를 하냐 이런 보고서도 올렸는데, 문재인이가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김동원은 계속 자기가 이런 그 경제 공동생활을 해 나가면서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아마 그 일본 자금을 끌어들일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도두용을 일본에 보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도두용 증인이 나와서 계속 이제 검찰하고 신문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일본에서 하기는 쉽다. 일본에서 그냥 돈 대달라고 하면 안 대준다. 그러니까 경력이 필요하다. 일본 대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뭐 또 자기 직업이 이제 법률가니까 변호사니까 이런 등등의 경력, 또 거기다 뭐 일본 대사라든가 총영사라든가 이런 경력을 이용하면은 아마 돈 끌어들이기가 쉬웠었겠죠. 그러니까 김경수의 목적과 김동원의 목적은 좀 달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재판을 바라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두영이가 계속 도두형 씨가 계속 이제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갔는데, 뭐 자기 같은 사람은 듣보잡이다. 문정부에서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자기는 일본 대사를 꿈꾼 적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에서 계속 김동원은 증인을 일본 대사에 추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문게 있었는데, 아마 김동원이가 김동원이가 경공모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 추천한 게 뭐가 나쁘냐,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뭐 이날 굉장히 좀 목소리를 많이 높였어요. 예. 그러면서 검찰이 김동원이가 송임백에게 알아봤더니 김경수가 당황해 했다더라. 본인 김경수가 알아보겠다고 한 것을 잊었는지 당황했다더라. 그러면서 김동원이가 실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두영 변호사가 증인이 뭐 김동원이가 그런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대사 자리는 그 자리에서 말 꺼내고 말았다. 그 이후에 오사카 총영사의 자리가 있다. 뭐 김경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나를 추천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고 그 민감한 문제다. 외부 공개 시에 또 기자들한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본인한테도 이게 안 되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경고모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밀스럽게 한 거고, 만일에 이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수시로 자주 있었다면 아마 그런 뭐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라든가 이런 게를 뭐 안 보냈었겠죠.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는 제의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자기도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특검에서 검사가 결국은 김경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거 운동한 거 아니냐, 사이다 하나 안 사들고 라는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김경수 쪽에서는 하여튼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또 하는 얘기가 만일에 돕지 않았다면 정의를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을 것 같나, 또 이제 물으니까 정인이 김동원과 김경수 어떤 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선풀 운동 없었으면 인사 추천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 이제 검사가 이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경수 의원을 도와서 문재인을 당선시킨 게 맞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 나갔어요. 그래서 검사가 김동원과 그 도두영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나온 그 중에 얘기를 했었고, 2017년 6월 7일 김동원을 만나고 김경수가 특 1급 있는데 그 중에 두 자리가 있는데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라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 도두영이가 그 시점이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자기는. 그러면서 아마도 김동원의 전략팀 회의에서 김동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경수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의받았다. 아마도 한주영이 이제 아마 그 중간에 전달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대사는 아니라도 총영사 자리는 어떻겠냐고 한주영이가 김동원에게 얘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김경수에도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그 전략팀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들은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이 도두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센다이 총영사 자리는 생각을 안 해봤다. 왜냐하면 한일 간 외교적으로 그 외교적인 그 관계를 봤을 때 그러려면은 이게 그 한일 간의 뭐 외교관이라든가 그 또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센다이 총영사 자리는 그 자리에 그 어떤 크기가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 안 했었고, 뭐 센다이 정도라면 자기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또 증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사무실에 경공모에서도 2번을 강의를 한 또 한국에 인맥이 두터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2017년 말에 내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뭐 엠바고 걸어놨다. 아까 얘기했던 그 검사가 물으려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2017년 11월 말부터 2017년 2월 말에 다 결정해 놨다는 말이 있는데, 변호사가 제지를 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일치하는 건데, 이제 그 도두영이 알고 있는, 아마 이때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인맥이 굉장히 두텁고 네트워크가 많은 한 일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17년 말 내정이 다 끝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엠바고를 걸어놨는데, 그런 그 일본에서의 그 요직에 대한 게 상계 신문이 다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엠바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김동원이가 이제 이 도두영 그 변호사 증인이 김동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김동원이가 뻥이 좀 센 편이다. 3번 뭐 이런 총영사 자리를 3번 그냥 들었는데 그냥 3개 들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얘기는 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자기는 가볍게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김경수가 자기 과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공모가 추진하려고 했던 적대적 M&A는 실제적으로 이제 적대적으로 M&A 하려고 했던 기업은 대림산업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처음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삼성이나 뭐 네이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재인한테 올린 보고서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이런 회사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이 경공모에서 M&A를 하려고 된 회사가 대림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에 아마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대림이 매출이 3조인데 무슨 수로 당신네들이 이런 걸 인수를 하냐. 이제 그러니까 이 도두형이가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나 네이버, 대림산업 등을 적대적 M&A 하려고 했다. 처음부터 세계 회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대기업을 하여튼 M&A 하자고 했었다. 그러면서 경공모가 생기며 타겟을 한 것이 대림산업이었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주가를 보면 이게 어렵지만 2008년도처럼 리만 사태 같은 어떤 임시적인 불시의 상황이 생기면 이런 거를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한국 경제를 때려부시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대림이 3조인데 그중에 10분의 1로 떨어지면 어떤 뭐 IMF라든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생기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가 아마 그렇게 물었었어요. 10분의 1로 떨어져도 3천억인데 이거를 무슨 수로 하냐, 일본에서 그런 돈을 빌려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두용은 아주 자신있게 3천억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3천억은 빌려는 것은 아주 쉽다. 경력만 제대로 있으면 일본에서 얼마든지 이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뭐 도두용은, 아니 김경수는 뭐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정치적인 자리에 진입을 해서 일본 돈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고, 김경수는 김동원 같이 이렇게 말로는 썬풀이지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문재인을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네가 원하는 뭐든지 해나가려고 이렇게 작전을 했던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두영 그 변호사 증인이 김동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김동원에게는 반기를 들 수가 없다. 교주는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경공모는 적대적 M&A를 해서 두루미 마을을 만들어 들어가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었고, 회원들의 충성심을 유발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큰 뜻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큰 모임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돈이다. 그런데 김동원이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깨끗했다고 했어요. 이게 아마 10년 정도 해왔는데 그동안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그리고 회원들도 이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했다.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절대적인 지도자로 종교적 교주처럼 따르고 했었다. 물론 뭐 회원마다 다 다르다. 떠나거나 또 뭐 따르거나, 또 산채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이 주로 썬풀에 따른 회원들이었고, 또 두루미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동원이가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또 묻는 게 있었는데, 김동원은 계속 2014년, 16년에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해왔었죠. 요건 이제 변호사가 물었었네요.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해왔었죠. 그러니까 도두영 증인이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뭔가 회원들에게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물었었고, 이제 변호사가 또 물었어요. 킹크랩은 모르고 썬필이라고 알고 있었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증인이 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변호사가 이게 불법 프로그램 알고 있었나, 뭐 이런 문제도 이런 말도 물었었는데, 증인이 자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 재판에서 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소수의 사람은 알고 있었다고, 그 김종호나 김대기, 김동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그 우라는 뭐라고 그러나? 둘리라는 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만드는 건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 김동원의 처도 나와서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 김동원이가 이 프로그램 돌려오는 걸 봤는데 뭐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었으니까 김경수가 발뺌하기가 쉽겠죠. 지금에 와서. 그러면서 그 증인은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변호사로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윤리적인 게 어디까지 땅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는 불법이 이게 방해가 될지 아마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불법이 될지 방해가 될지 이게 자기는 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동원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만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도 극소수로 진행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증인이 그게 불법을 했다면 나는 경공모를 탈퇴를 했을 것이다. 온라인 정보는 보고 스쳐 지나간다. 읽거나 검토할 수가 없다. 뭐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뭐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보죠. 얘기를 해 나가는 중에 일본 대사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저는 듣보잡이나 그 자리가 되면 좋은 거죠. 라고 이제 김동원한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노회찬 관련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강의하는 걸로 해서 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든 하겠지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2016년 3월 16일 2천만 원, 17일 3천만 원 했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오래된 일이라 자기는 모르고 그런데 이제 뭐 김동원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김동원한테 조언을 하기를 설사 뭐 주었더라도 자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또 김동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김동원이가 뭐 역술적이라든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어떤 예지력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김동원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강의도 들었고 그러면서 그 뭐 여기 나온 사람 이름 중에 김선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김동원이 상당히 이 사람을 뭐 추앙을 했는지 좋아했는지 하여튼 이 사람을 만나러 다녔는데 그 도두영 씨 증인한테 김동원하고 같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오사카 총영사 문제로 김동원과 같이 가서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힘은 다 동원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 점술가도 만나고 뭐 열심히 그 자리에 가려고 아마 노력은 많이 했나 보네요. 예. 그러면서 도두형이 김동원한테 남북관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김동원이 추진하는 일 중에 개성공단에 관련된 일, 향후 경공모가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문제로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낸 게 있냐고 이제 검찰이 물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도두영이가 하는 얘기가 뭐 홍익 인간적인 일입니다. 뭐 김동원이가 하려고 했던 일이 그런 홍익 인간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집단적인 그런 종교적이든 아니면 세월호의 그 사람 같은 그런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뻔하죠. 두루두루 잘 살자. 자기네가 집단적인 생각을 해오면서 고루고루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저는 뭐 결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언을 믿고 김동원이 아시아 세계를 제패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가관이에요. 그래서 두루미 마을에 집 한 채라도 갖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이제 김동원이가 꿈꾸었던 사회 그
그 김동원이가 하고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의 뭐 두루마을 뭐 거기서 집단적으로 같이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수많은 회원들의 그 꿈이었나 보죠.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0.1% 가능성이라도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동원이가 문재인한테 제의했던 거였었나 보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김경수의 재판이 7일, 14일, 21일 3번 있고 그 다음에 이 댓글 관련 재판으로 2번이 남아있고 그 다음 노회찬 씨 재판이 아직 2번이 노회찬 씨 재판이 1번인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지난번 재판에서 그 김동원 사설 변호인이 노회찬한테 2천만 원, 노회찬 마누라한테 3천만 원 준 재판으로 노회찬이가 죽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드루킹 김동원이는 그 건으로 다시 기소가 되어 있고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불공평하다. 자기가 부른 증인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 사설 변호인이 이 재판 기피 신청을 냈고 사설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변호를 못하겠다 그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29일 날 저는 옥천 가느라고 그 재판에 못 들어갔는데 이 김동원 씨가 그 재판에서 자기는 노회찬 씨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봉투 속에 자기네들 만든 차를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검찰을 엿먹으러 한 짓인지 모르지만 재판을 보면 김동원 씨가 말을 여러 번 바꿨어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고 했던 그런 거하고 다르게 재판이 너무 한심스럽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김동원이는 뭐에 그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자기는 김경수랑 짜고선 자기네가 김경수를 도와주면 자기네가 원했던 거 문재인한테 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네가 기업을 적대시해서 M&A로 기업을 M&A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한 게 자기는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김경수는 이 사람들 이용해서 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서로가 목적이 엇나가 버렸어요. 물론 김경수는 다 얻었죠. 그랬는데 김동원이는 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견마지록이고 결국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도두영한테 너들이 그 김동원하고 결국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이다 한 병 안 사다 주고 사이다 하나 못 얻어먹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고 김경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팽 당한 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재판 결과는 사실 저희가 흥분하고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창호가 이 재판에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재판 내용도 좀 엉뚱한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도두영도 얘기를 했고 그랬지만 또 뭐 뇌물 준 것 가지고 그 한조영한테 뇌물 준 거 가지고 뭐 4개월, 6개월, 뭐 8개월, 10개월 이렇게 받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댓글 가지고 이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두영 변호사도 얘기했겠지만 이게 뭐 제가 될는지 어쩐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노회찬 뇌물 줬다는 거 그럼 이것도 결국은 김동원이가 뇌물을 그전에도 한번 뇌물 안 줬다고 그러고 또 이 재판에서는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자기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그 돈을 준 게 아니고 차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자기가 거기서 그 노회찬이가 자살을 했는데 그래도 마누라가 있으니까 마누라를 불러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회찬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고 자살인지 뭔지 그것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뇌물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또 말을 돌리면 이게 또 뭐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재판 결과는 뭐 별 볼일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게 됐는데 그렇게 한 거 셈치고 김도영의 죄는 너무나 가벼운
그런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시 38분에 재판이 계속돼서 그 김동원의 그 와이프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뭐 지금은 두 사람이 뭐 2017년도 3월달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해서 이혼한 상태인데, 그 전에는 이 와이프가 김동원의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식사를 만들어줬다고. 예, 거기 3층에 그 변호사가 있었다고, 윤평인가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직원들을 상대로 식사를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물었었어요. 둘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우경민이가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남편한테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평을 선대위로, 도두용을 오사카 총영사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나. 근데 요거는 제가 대답은 써놓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몇 가지도 묻고, 특검이 또 이런 얘기도 물었네요. 비행기 그 언오프 프로그램도 이 언오프 프로그램 언제 만들었다고 들었나. 그랬더니 2016년 4월에서 5월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로 나온 여자가 굉장히 교양 있게 생겼어요. 그 말하는 게 뭐 저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교양이 있고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많은 질문은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는데 몇 마디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김경수는 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동원 측에서는 뭐 일단은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돌려갖고 지금 댓글 달아서 이 댓글들을 조작을 해서 언론을 언론을 교란시킨 게 있기 때문에 김동원은 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김경수 재판에 김동원이가 증인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재판에서 판사한테도 굉장히 큰 소리 치고 검사들한테도 뭐 완전히 엿먹이듯이 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이번 금요일 날 김경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김경수한테 이 물을 여전히 먹일지 아니면 자기 결국은 개망신을 당할지 이제 두고 봐야죠. 하여튼 김동원 씨가 너무나 말을 많이 바꿔서 좀 결과적으로 재판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많이 그런 편이에요. 하여튼 제가 열심히 가서 재판을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